가르치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집에서 이제 픽션이나 나픽션 가르치실 때 사진 보고 막 얘기도 해야 되고 얘랑 영어로 좀 내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자신 있으신 어머님도 있으시지만 내 영어 실력이 좋은가? 여기서 내가 적절한 질문을 하고 있나? 이게 고민이 되시죠. 여기 보면 대화 형식으로 아이가 하는 말, 엄마가,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하는 말, 선생님 라인을 엄마가 하시고 아이에게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르치기 쉽게 가이드북도 있고요. 스티커랑 스티커판 같은 게 있어요. 아이들이 그냥 워크북을 할 때만 계속 그리고 쓰고 막 그러면 너무 힘들겠죠. 근데 항상 이렇게, 왜 웃으세요? 그렇게 시키셨어요? 여기 스티커가 있어요. 저 말을 하면서, 심지어 아이들이 처음에는 색칠 재밌어 하다가 자꾸 색칠하면 그것도 싫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다양하게 이렇게 스티커, 모리고 붙이는 것도 사실 아이들이 위험하고 귀찮기 때문에 스티커까지 해가지고 아이들이 하고 쓰게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나 더,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은 세이펜 방식입니다. 세이펜이 있어요. 세이펜이 있는데 저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제가 그 쿠킹에서 엄마들 질문, 예스. 엄마들을 만나면 이 질문도 되게, 오케이. 네. 엄마들을 만나면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영어를 엄마는 되게 용감하신 거예요. 잘은 못하지만 콩글리시라도 좀 하고 싶으신 거예요. 브로큰 잉글리시라도 좀 해주고 계세요. 근데 걱정이 되시는 거죠. 내 아이는 내 발음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내가 프라미스라고 한다고 우리 아이도 프라미스라고 하지 않을까. 프라미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 되게 되신단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발음이나 억양은?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양적인 노출을 엄마가 해주시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영어를 안 쓰는 엄마보다 쓰는 엄마가 훨씬 낫죠? 근데 질적인 노출을 꼭 서포트를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CD를 원하면 CD를 듣는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세이펜으로 본다든지, 그쵸? 그래서 정확한 발음에도 노출이 되고 엄마가 양적으로 더 그 빈도를 높여주시고 양을 늘려주시는 건 아주 바람직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하면 세이펜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지금 이 교재 자체에 세이펜이 탑재가 된 게 아니고요. 이것도 또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셨는지. 이게 세이펜 스티커 2개예요. 여기 보시면 타이틀, 챈트, 스토리 이렇게 페이지 막 써있어요. 번별로. 그래서 아이가 붙이는 거예요. 원래 세이펜은 여기 대야만 소리 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고 아이는 눈이나 입에 붙이고 싶으면 눈이나 입에 붙이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대가지고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기 보면 소리 좀 한 번 더요. 읽어주는 거예요. 이게 보통 또 세이펜에 보면 막 쭉 읽어주는 게 있어요. 여기는 또 분절을 다 해놔가지고 여기 지금 이제 사운드 아이콘을 붙여놓은 거거든요. 여기 보면 감성적으로 읽어주셨죠. 효과음도 있어요. 그리고 이 페이지도 그쵸. 그 다음에 또 나는 챈트를 여기서 듣고 싶어. 음악도 나옵니다. 그래서 세이펜이 있다는 건 아주 예스. 네, 아주 강점이에요. 일단 뭐 엄마가 안 읽어줘도 돼 이건 차치하고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저도 어제 이걸 얼마나 해봤는지 몰라요. 재미가 있다는 게 아주 장점이죠. 세이펜 본사에 와서 하는 얘기 아니고요. 제가 진짜 느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킨더 프로그램 여기 표 좀 작죠. 보시면 이쪽이 사이언스고요. 이쪽이 소셜 스터디즈예요. 그래서 여기 타이틀이 쭉 나와 있죠. 타이틀 옆에 이게 뭐에 관한 내용인가가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교재 뒤에도 써 있어요. 이렇게 교재 뒤에도 영어로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홈페이지 가시면 한국어로 된 것도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소셜 스터디스. 아, 하나 더요. 홈페이지 가시면 아주 간단한 문장인데 엄마가 해석이 안 되실 수 있죠. 해석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정에서 홈스쿨을 하기 좋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경력이 조금 적으신 초보인 선생님들도 얼마나 자신감 있게 수업을 하실 수 있는지. 자, 그레이드 1도 똑같아요. 과학 스무권, 사회 분야 스무권, 그리고 CDO 월북, 티처스 가이드북. 여기 보면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된 플랜들이 있고요. 역시 스티커판, 세이펜 스티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제대로 다
보셨나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지금 밑에 다 안 나왔어요. 다 안 들어가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주제가 조금 더 구체화되고 심화된 거 보실 수 있고요. 심지어 킨더 단계랑 지금 그레이드 1 단계랑 전체는 아니고요.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K 단계를 한번 훑고 그레이드 1을 딱 올라갔을 때 내가 이미 요만큼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확장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이런 걸 저희가 체계적인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웃고 있을 때 찍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브레인뱅크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거는 홈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 얘기예요. 4단계 학습 프로세스. 스텝 1은 적응 단계, 스텝 2는 심화 단계, 스텝 3는 활용 단계, 스텝 4는 확장 단계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거는 생각하시기 나름이에요. 저희는 어떻게 가이드가 되어 있냐면 적응 단계는 말 그대로 노래하고 흘려듣고 엄마가 데리고 와줘서 읽어봐 하지 않고 아이가 자연스럽게 익히게 해주는 거고요. 심화 단계는 따라 읽어보는 거겠죠? 노래도 따라 부르고 활용 단계는 워크북 같은 거 또 이제 액티비티 사이언스의 가장 강점은 아이가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소셜 같은 거는 서치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강점이에요. 이제 활용 단계가 있고요. 확장 단계는 저희 이제 그 월컴 들어오시면 제가 강의를 한 게 섹션별로 쫙쫙 있고요. 마지막에 원어민 브라이언 스튜어트 박사님이 하신 원어민 강의가 교재 강의만 딱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저랑 쫙 공부하고 나면 아이가 다시 한번 그 전자칠판에서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거 보면 100% 영어로 99.9% 영어로 왜냐면은 따라해봐요 뭐 이런 거 하시거든요. 그거 빼고 아주 중요한 내용은 다 영어로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확장은요. 그 원어민과 듣는 확장 말고도 아이가 예를 들어서 나비 한 살에 대해서 배웠으면 메뚜기 한 살이도 할 수 있는 걸 확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적응 단계, 심화 단계, 활용 단계, 확장 단계 이거는 저희 홈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얘기예요. 집에서 홈스쿨링과 브레인뱅크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모든 교재는 어머니들께서 이제 plan ahead 먼저 계획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해요. Before reading에서 뭘 할 것이고 읽는 중간에는 뭘 할 것이고 After reading에는 뭐를 할 것이다. 요거를 막 전문 선생님처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뼈대는 알고 계시면 돼요. 이 뼈대는 픽션이나 나픽션이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머님들 요거를 잘 갖고 매 교재마다 요 부분을 넣겠다 하시면 꽤 체계적인 수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Before reading에서 뭘 하느냐? Prior knowledge를 건드려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날씨에 대해서 할 거예요. 아이에게 어떤 날씨를 좋아하는지, 어떤 날씨를 싫어하는지, 또는 weather item 갖고 와서 얘기할 수 있겠죠. 선글라스는 어떤 날을 쓰고, 또는 뭐 오늘 날씨가 어떻다든지, 일기예보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아이가 갖고 있는 선행 지식과 앞으로 읽을 책의 지식을 이렇게 상호작용하게끔 연결시켜 주시는 게 prior knowledge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남픽션에서는 팩트에 관한 걸 많이 끌어내시는 거고요. 물론 너는 어떤 날씨를 좋아하니라고 경험에 이렇게 닿게 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 경험 간접적인 거는 픽션에 많이 사용하시고요. prior knowledge는 애들이 알고 있는 걸 많이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곤충에 관해서 얘기하면 너는 어떤 곤충을 알고 있는 곤충은 어떻게 생겼을까? 곤충은 뭘 먹을까? 곤충은 아기를 낳을까? 뭐 알을 낳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vocabulary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책을 읽어도 단어를 모르면 아이들이 읽지를 못해요. 물론 아이들이 이제 레벨이 막 높아져서 영어를 잘해서 막 중고등학생이 됐어요. 리딩 막 그런 시험을 봐요. 몇 단어 몰라도 이해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처럼 유치 초등 아이들처럼 초기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vocabulary를 확실하게 알아야지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 책은 특히 브레인뱅크 같은 경우는 정제된 언어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정제된 언어를 모르면 읽을 수가 없어요. 다른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vocabulary 아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프리뷰 하는 거. 교재를 읽을 때 이건 파닉스랑도 연관이 되는데요. 파닉스를 배운 아이들의 가장 문제점은 읽을 수 있어요. They can read, they don't understand. 몰라요. 뭐 읽었는지를 몰라요. 왜냐면 파닉스는 스킬이죠. 디코딩 스킬이기 때문에 애들이 이걸 펴고 여기를 안 보고 여기를 먼저 보는 거예요. It is raining. 막 읽어요. It is frosty. 엄청 빨리 읽어요. 간장공장 공장장 하듯이 막 엄청 빨리 읽는데 끝나고 나서 뭐에 대해서 읽었냐 그러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픽션은 그림에 재미난 요소가 많아서 픽처워킹을 하시면서 남픽션은 픽처워킹을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현직 선생님들도.
근데 난픽션만큼 제가 아까 그 엄선된 양질의 사진과 사파 말씀드렸죠. 여기에 너무 많은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windy 단어 한 it is windy, 컨텐츠 월드 windy 하나뿐이에요. 그러면 어떤 날씨에 할 수 있는지, 얘는 뭐를 날리는지, 바람 부는 날은 또 뭘 할 수 있는지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지 이 문장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지식과 이미지를 아이가 다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기 전에 그림을 보시는 거 중요합니다. 쫙 봐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읽기를 하는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프리뷰는 꼭꼭꼭 하셔야 된다는 거. 이 before reading을 before reading에서 할 수 있는 단계고요. 다음에는 while reading, 읽는 도중에 여기는 이제 읽기 시작할 때도 들어가요. Photos and illustrations. 처음에 봤더라도 이 텍스트랑 그 photo랑 매치가 되는 거를 잘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it is rainy면은 여기에 rain이 어디에 있는지, it is windy면은 바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windy한 photo랑 illustration을 적극 활용하셔야 되고 또 photo랑 텍스트 매치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아이가 볼 때 글 이외의 정보, 도표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사파라든지 이거를 읽는 능력,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토익 같은 거 시험 볼 때도요. 토익은 좀 그렇군요. 수능 시험 볼 때도 보면 그 그림 나와 있죠? 1, 2, 3, 4, 5 있어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해요. 저게 시계를 봐. 해 모양이네. 들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고려된 거예요. 테이블에 의자가 두 개인데 좀 부족한 것 같아. 뭐 이런 대화를 막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는 들으면서도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보고 읽고만 하는 애들은 그거 할 겨를이 없겠죠.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난픽션을 활용해서 그런 거 해주시는 거고요. Sight words. 사실 난픽션에서 Sight words 하기 쉽지 않아요. 픽션 가지고 많이 하시죠. 근데 제가 그 리터러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Sight word도 이 before reading 단계에서 단어랑 같이 다루실 수도 있고 읽은 다음에 책 속에서 sight word 활용되는 걸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sight word도 다뤄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different ways of reading. 이거는 뭐냐면 책을 읽을 때 여러 가지를 읽을 수 있어요. 일단 듣고 그 CD나 엄마가 읽어주는 걸 들으면서 볼 수 있겠죠. 이것도 reading이에요. 아이가 혼자 읽을 수 있어요. reading이에요. 마음속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reading이에요. 한 문장씩 끊어서 따라 읽을 수도 있어요. 엄마가 읽고 애가 읽고 할 수 있어요. 반이라고 생각하면 다 같이 읽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뭐를 하냐면요. 팝콘 리딩이라는 걸 해요. 흔히 알고 계신 팝콘 리딩은 좀 다르고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랑 책을 읽을 때 이제 뭐 가위바위보에서 시작하는 점을 정하죠. 거기서부터 읽는데 얘가 틀리면 그 틀린 시점부터 얘가 읽는 거예요. 얘가 틀리면 틀린 시점부터 얘가 읽는 거예요. 저희가 라운드 로빈 리딩, 그냥 순서대로 읽으면 애들이 집중을 안 해요. 제가 모를 때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애들 여기 딱 짚어놓고 보고 딴짓한단 말이에요. 7살도 그래요. 근데 팝콘 리딩을 하면 좋은 점이 제가 틀려야 내가 읽기 때문에 진짜 집중해요. 저는 팝콘 리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책의 교재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마지막 단어를 읽는 아이에게 큰 스티커를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걸 받기 위해서 막 이제 저는 선생님이니까 평소에 잘 못 읽는 약간 애매하게 읽어도 넘어가 주거든요. 그래야 걔가 두 단어 읽고 그만두는 불상사가 없잖아요. 또 아이들이 깨알같이 찾아내가지고 쟤 틀렸다고 팝콘 리딩을 해가지고 하실 수 있고 집에서도 엄마랑 읽으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엄마가 그곳에서 틀려주셔야 되겠죠. 애가 많이 읽으면 엄마가 다 읽어버리시면 아 제가 가끔 보면요. 엄마가 영어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건데 엄마가 영어를 너무 좋아하고 제법 잘하셔서 아이 귀를 죽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짜예요. 그리고 막 쿠킹 클래스 오면 막 이제 제가 뭐 있을까요? 카트 큐컴버 그럼 애들이 이렇게 자르겠죠. 그럼 엄마가 카트 큐컴버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보셨죠? 어디 이제 수업하는 거고 저는 카트 큐컴버까지만 했는데 컷 엄마가 계속 기시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3학년만 지나면 애들이 엄마 그러면 되게 부끄럽고 창피해요. 꼭 마치고 질문 받는데 항상 그렇게 활발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어머님들 오셔가지고 저는 영어도 많이 시켜줘 좋아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수줍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애는 되게 조용하고 엄마는 되게 활발하세요. 카메라 대도 전혀 안 부끄러워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진짜로 있어요. 그런 어머님들과 자녀 대부분 보면은 관계가 엄마가 너무 적극적이고 엄마가 너무 소위 나서시기 때문에 애가 그런 필요성도 못 느끼고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애가 실패, 트라이 앤 에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주시고 막 애가 큐컴버가 뭐지? 하고 엄청 애한테 여유를 안 주시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읽기를 하든지 집에서 퀴즈를 하든지 매일 뭐 애랑 책을 읽기로 했어요. 애가 떠듬떠듬 읽어요. 답답해도 답답한 티를 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이건 뭐 딴 얘기긴 하지만 어머님들께서 전문 강사가 아닌 이상 한 5, 6학년? 중학교 되면 더 이상 애들을 가르치실 수는 없어요. 정말로. 뭐 수능 영어를 가르치실 수 없으시고요. 시험 영어 가르치실 수 없으시고요. 그 흔한 리딩 책에서 아이가 헷갈리는 문제는 엄마도 보시면 헷갈리세요. 못해요. 그러면 뭐를 하셔야 되느냐? 아이가 적극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오랫동안 영어를 할 수 있는 환경, 길을 닦아주시는 게 엄마가 하실 역할인 거예요. 엄마가 배워서 엄마가 가르치시는 건 딱 유치, 초등, 저학년 단계 브레인뱅크 읽을 요 정도까지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고학년 가면은 못하세요. 그걸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엄마가 심지어 저는 이제 결혼을 작년에 했는데 아기가 아직 없어요. 그리고 선배 선생님들이 너도 애 낳아서 가르쳐보라고 말 지질이 안 듣는다고. 근데 제가 사촌동생 가르쳐봤는데 상을 몇 번을 얻었는지 몰라요. 어린 선생님들. 저는 교실에서 화를 절대 안 내는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싸납게 생겨도 아이들 항상 웃고요. 저는 화를 안 내요. 사촌동생이 8살 차이 나는데 걔가 중학생 때 제가 가요를 해줬는데요.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상을 진짜로 몇 번이나 못 번지 몰라요. 너는 언니가 영어 선생인데 막 이렇게. 마찬가지죠, 어머니. 어느 순간 되면 애가 말도 안 들어요. 그쵸?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뭐를 하루에 계획을 짜서 30분씩 읽히고 이거를 그 계획에서 끝날 게 아니라 애가 그걸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시는 거. 그리고 항상 plan ahead. 요 다음에 우리 애에게 필요한 게 뭘까? 길 닦아주시는 거. 여기에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아쉽죠? 딴 얘기였습니다. 리딩 할 때도 여러 가지를 하고 중요한 거는 엄마가 아이가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나중에 이따가 뭐 제가 단어 게임 이런 거 가르쳐 드리겠지만 그거 할 때도 애가 막 못 맞히기 어려운 걸 챌린지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애가 시시해 하더라도 최대한 다 맞힐 수 있게끔 성취감이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항상 그것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after reading. 어떻게 보면 non-fiction에서 after reading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before reading이 조금 부족하고 during reading이 조금 부족했더라도 after reading을 통해서 읽은 내용 복습할 수 있고요. 심화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해요. vocabulary 아까 before reading에 한다 그랬죠. 상황에 따라서 애가 너무 영어 수업을 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진다, 집에서 할 때. 그러면 초반에도 게임을 약간 넣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우리 애는 우리 애는 선비 스타일이야. 그러면 vocabulary 뒤로 빼셔서 조금 더 심화해가지고 vocabulary 액티비티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꼭 하셔야 돼요. 단어를 배우고 못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comprehension check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우리는 팩트에 관한 걸 배우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 팩트를 잘 이해했는지 꼭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comprehension check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일 쉬운 거는 OX 퀴즈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어요. 애랑 이 책을 다 읽었어요. 그러면 엄마는 이게 6문장 정도 되면 웬만 하면 기억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읽었어요. 그럼 애한테 케이지 찾기를 하는 거예요. It is raining. 1, 2, 3. 3초 세는 동안 애가 rainy 페이지를 찾게끔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이가 듣고 이 내용이 뭔지 이 그림과 맞는지를 하는 컨벤션 체크가 충분히 됩니다. 이거 하실 수 있어요. 반대로 이제 여러 번 하면 애도 좀 외워요. It is rainy를 못하더라도 rainy는 말할 수 있어요. 심지어 rain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애가 말하고 엄마는 시시하지만 고군분투하면서 찾는 역할을 해주셔서 반대로 애가 스피킹하고 엄마가 찾으시는 걸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컨벤션 체크가 꼭 사지선다형 문제를 풀고 주관식으로 답을 쓰는 게 컨벤션 체크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활용해서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keywords and theme. 이거 weather words 책을 읽으면 여러 가지 날씨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읽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렇죠? 단어 하나 뽑는 거. 그리고 이제 grade 1 가시면 문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중심 문장을 뽑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다른 교재 가지고 애들하고 해보면 처음에는 애들이 전체 쓰게 하거든요. 처음에는 베껴요, 문장을. 다 쓰는 애들도 많아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일단 칭찬받으셔도 다 쓰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면 아이가 처음에는 베끼다가 가이드를 잘 해주시면 그거를 통합해서 아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중심 문장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꾸준하게 해주시면 항상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죠. 아이가 카피를 한 다음에 자기 문장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라이팅 하는 것도 보여드릴 거고요. Sentence building.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이제 뭐 이게 아니군요. 제가 기계치라도 도구 두 개니까 Sentence building. 제가 여기 반복적인 문장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너무 좋아요. 아이가 문장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어요. 제 Sentence building 하는 것도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song and chant가 될 수 있겠죠.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실험, 크래프트 만들기도 되고요. 엄마랑 직접 예를 들어서 이제 뭐 neighborhood에 관해서 배웠다, 아니면 social workers에 배웠다. 그러면 귀찮으시지만 애를 데리고 동네를 다니면서 소방서 한번, 진짜로요? 가서 경찰서 한번 이거 하신 거예요. 마트에 캐시어 하시는 분 이거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비티를 애가 내가 책을 읽고 책만 읽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또 그런 액티비티가 좋아서 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읽고 싶어질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죠. After reading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중요합니다. 매번 다 하시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도 몇 개 뽑아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book 1 lights를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이제 lights라는 거를 시작을 하게 되면 보통 아이들에게 이제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lights는 불빛입니다. 그 lights예요.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lights. 홈스크린 많이 해보셨잖아요. 자, lights예요. 어떤 질문을 애한테 해주시겠어요? 여기 있네요. 표지가 이렇게 생겼네요. 어머니 집에서 실전하실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게 What kind of lights do you know 또는 do you see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불빛이 있느냐. 제가 원래 플래시라이트를 갖고 왔는데 택시에 두고 내렸는지 손전등이 없어졌습니다. 원래 저는 불빛에 관한 거랑 해에 관한 거 나면 불을 끈 다음에 전등으로 꼭 놀이를 해요. 애들 막 이렇게 하면 애들 막 고양이가 나비 잡듯이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불빛 잡기 조금 하셔서 아이가 막 불 막 이거를 웜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에 들어가시는 거죠. 자, 그럼 이 세상에는 어떤 불빛들이 있을까요? 알고 계시는 불빛. 휴대폰 불빛이겠죠? 어떤 불빛들이 있을까요? 저 보지 마시고 주변에 좀 보여줘요. 형광등 있죠? 아이들이 가리킬 수 있을 거예요. 오, 비상등. 그렇죠? 역시 어려운 이치니까. What else? 전자기기. 전자기기, 그쵸. 요새는 USB 하나만 꽂아도 불이 오니까요. 그런 거 있을 수 있고요. 또 불꽃놀이 좋습니다. 해, 달, 그쵸. 애들이 어르신들이라서 요거 생각하시는 거지 애들은 해, 달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뿌리면 이렇게 빛이 반짝반짝 나는 야광봉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알고 있는 불빛을 말해보게 하고 더 좋은 건 정리하기 귀찮으시더라도 집에 불나는 물건을 다 들고 오게 하는 거죠. 진짜예요, 어머님. 저는 엄마들이 이제 협조를 잘 해주시는 데서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불빛 나는 물건 다 하나씩 갖고 와주세요. 그럼 엄마들이 진짜로 보내주세요. 별에 별거 다 나와요. 반지, 장난감, 자동차 불,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와요. 선글라스, 크록스 막 이거 있잖아요. 다 와요, 불빛 오는 거. 참, 네. 그래서 아이들이 갖고 와서 불 켜보고 왜 그게 좋냐면요. 나중에 라이트를 하고 나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소셜이거든요. 자기가 보고 있는 라이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밝고 어떤 게 가장 어두운 라이트인가 정렬한 활동할 수 있고요. 하나, 어떤 라이트는 온도를 가지고 어떤 건 온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실용적인 지식이 되겠죠.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하는 이런 게 애들은 재미인 거예요. 애들은 천성적으로 어지르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수업 환경이기 때문에 If you look around the classroom, there are pictures of lights. 진짜요. 불러보세요. There are pictures of lights. 제가 오늘 한 10몇 개의 그림을 지금 숨겨놨습니다. 그림 찾아주세요. 아이들은 다 일어나서 뛰어다녀요. 하지만 어머님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요? 오케이? 실제로는 제가
제가 이제 애들이 하면은 막 가서 이제 컬렉팅을 해요. 애들이 뭐를 찾았는지. 그래서 저희는 시간 절약을 위해서 찾으신 걸로 만족하면서 제가 그 그림 여기 있거든요. First of all, what is it? It's the sun. 그쵸? 창문 옆에 한번 보시고 태양빛이 있고요. What about this? Bridge. Bridge. You can see lights on bridges. And you can see lights on street. This is a street light, right? And buildings. You can see. What about this? Lamp. 제가 오늘 잃어버린. You can see lights, right? 마지막, 애들은 이걸 말하겠죠. You can see lights on Iron Man. 아이들의 생각은 정말 무한한, 이건 제가 애들한테 배운 거라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하는 불빛을 찾아주게. 오늘 제가 드린 여기 수경파된 토치도 있고요. 휴대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빛이 있을 수 있어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림을 go over 하면서 저는 You can see lights on을 계속 사용했어요. 왜냐면 그게 저희 책에 있는 타겟 문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보거나 before reading 활동을 하거나 가능하시면 이거는 완전 그냥 셋된 문장의 뒤에만 바꾸는 거잖아요. 어머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plan ahead 하시는 거예요. 책 먼저 보시고 이 문장 많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책 읽기 전에 이런 거 볼 때도 애가 익숙해지도록 이 말을 많이 해주거나 애가 이 말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거나 이걸 해야 되겠다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 중에 라이트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책을 읽기 전에 단어를 먼저 배워야 된다고요. 아까 라이트 하는 거 말고 이 단어를 집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카드 숨겨가지고 애 찾아오는 거 하실 수 있어요. 자, 요거는 뭐를 나타내는 걸까요? Street light, sign, Christmas trees. 뭐를 나타내는 그림일까요? The title is Lights. 네, lights, 조명을 나타내는 겁니다. 불빛을 나타내는 거죠. And what do you think it is? Night. It's dark. You can see the moon and stars. Night. 좋죠? Yeah. And street. That's right. Street. And it's a building. And this is a bridge. 만약에 집이 그 주변에 있으시면은 브리지를 한번 이렇게 창문 열어 보시거나 우리 전에 어디 갔을 때 뭐 했잖아. 징검다리도 브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디 갔잖아 이런 경험을 이때 좀 끌어내 주시면 좋겠죠. And this one is an airplane.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되죠. 기본적이긴 합니다만 airplane입니다. airplane 얘기하실 때는 air 빼고 plane만 해도 같은 뜻이 된다는 것도 짚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단어를 했어요. 이따 제가 사이언스를 하게 되면 단어를 할 수 있는 여러 활동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실제로 이제 월드컵에 올라 있는 거기서 어떤 활동을 했냐면 그림자 놀이를 했습니다. What do you think it is? It's an airplane, that's right. What about this? It's a bridge. And it's a building. Street. 이거 어떻게 만드시냐면요. 집에서 저는 이제 이거를 보여드려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 그림을 그리시거나 다운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을 이렇게 대고 까만 종이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붙여서 자르셔도 되고요. 그러면 요면은 까만 그림자고 뒷면은 그림인 게 되죠. 그래서 아이가 모양을 보고 맞출 수 있게고요. 섀도우를 플레이하는 게 애들이 끊임없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지만 되게 좋은 놀이에요.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하이피글스 월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we, see, at, on 이렇게 4개입니다. 자, 하이피글스 월드를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보자마자 읽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하이피글스 월드 리더나 카드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요. 실제로 이 사이트 월드를 네이버 말고 구글에 가서 치시면 우리 사이트 월드를 써달라고 파일을 많이 올려놨어요. 월로 된 게 있거든요. 그거 쓰실 수도 있어요. 더 효과적인 건 교재에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씩 애가 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잘 보이는 데다 붙이는 거예요. 포스트잇을 하시면 돼요.
붙여놓고 애가 맨날 맨날 보고 맨날 읽을 수 있게. 화장실 문 닫으면 눈에 보이는 자리, 냉장고 물 꺼내는 자리, 침대 누웠을 때 보이는 자리. 요거는 애한테 너무 프레셔를 안 주면서도 노출을 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high frequency words 말고 단어 하실 때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단어는 앞에는 그 영어 단어, 뒤에는 한글 뜻.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모르면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죠.